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공사는 기흥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생활 환경 기준 3등급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8일 용인시 기흥저수지 내 조정경기장에서 기흥지구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기진 경기지역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와 안민석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농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흥지구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은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공사는 수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의원 및 농식품부, 지역 주민, 지자체 및 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질 협의체에서도 사업에 대한 추진의 당위성 확보에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드디어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적인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기흥 저수지의 주 유입 하천인 신갈천의 물을 일처리 용량 4만 톤씩 양수해 9.6헥타르의 인공습지에서 수질을 개선합니다. 또한 준설토를 이용해 조성된 인공습지와 매립지는 용인시의 기흥호수 공원 조성 계획에도 활용됩니다. 인도네시아 밤방 브로조 느고로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이 지난 5일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NCICD로 인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일행이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우리 공사의 새만금 현장 방문을 희망해 지난 5일 삼삼센터를 찾았습니다. 장관 일행은 방조제를 세워 내부를 간척한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의 사례가 인도네시아에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리 공사 최규성 사장과 논의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안 방조제 컨설팅 사업으로 우리 공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데 이번 방문 등을 통해 우호 관계가 더욱더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learned a lot from our visit and also from our interaction since 2016, and I believe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Semangkum Wall project that can be applied or replicated in the Jakarta situation. Of course, we have to see the latest condition for Jakarta and what will b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itself in Jakarta.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and look forward to have closer cooperation between KRC and also the government of Indonesia. 민관학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농촌다움을 살린 미래 농촌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농촌 공간 포럼이 지난 31일 대전에서 개최됐는데요. 우리 농촌을 3터, 1터, 쉼터, 공동체터 등 4가지 공간적 측면에서의 전망을 살폈습니다. 지난 31일 대전에서 농식품부,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학회, 주민 등 농촌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32명이 모인 가운데 제1회 농촌 공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과소화 등 농촌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 내용은 미래 농촌 모습과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대한 3건의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연구위원은 3터, 1터, 쉼터, 공동체터 등 4가지 측면에서 본 농촌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농촌에 맞는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는 농촌다움의 등장 배경과 구성 요소를 살핀 후 구성 요소별 농촌다움을 살릴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다 나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농촌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3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본사에서 수자원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는데요.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용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이 일상화되어가는 등 앞으로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수자원을 관리하는 공사의 역할과 그 대응 방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나주호의 용수 부족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용수 확보 활동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 물관리 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주호는 최근 5년간 지속된 가뭄과 올해 폭염이 겹치면서 20%대의 낮은 저수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인근 하천을 활용한 저수지 물채우기와 간이 양수장 신설, 농업인이 참여하는 간단 급수 등을 통해 안전 영농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수자원 전문가와 현장 담당 직원 간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됐습니다. 박태선 사업계획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사는 향후 수자원 확보 방향을 정하고 보다 실증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6차 KRC 개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사업본부와 시설안전사업단의 업무 처리 혁신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국제협력처에서는 ODA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기업 참여 방안과 불공정 거래 행위 업체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RC 개혁위원회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가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사업처에서는 해외기술 용역사업 시 외부 전문가 선발 방식을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해외기술 용역사업의 인력풀이 협소하고 전문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KRC 개혁위원회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답변했습니다. 시설안전사업단은 준공시설물 안전과 민원 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물 사전 준공 점검을 실시하자는 안건을 냈습니다. 준공시설물의 시행부서와 준공검사부서가 동일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제3자가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 예비점검을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KRC 개혁위원회는 12월 초에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물전략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들은 물의 소중함과 전략 방법을 농업인과 공유하는 등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사는 물전략 교육과정을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물관리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는 전국 농업용수관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물 전략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지난 6월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뭄 시나리오별로 물 이용 패턴을 파악한 후 지역 맞춤형 물 전략 방안과 농업 생산 시설의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수료자들은 각 지역에서 물 전략 방안에 대해 농업인과 공유하는 등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과 농어촌을 위해 따뜻한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 돋보기 지원을, 소아암 완화를 위해서는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3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안 한글마을 명촌관에서 농어촌 어르신 70여 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나눠주는 브라이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브라이트 운동은 지역 안경사와 협력해 고령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돋보기 안경을 제작 전달하는 우리 공사 대표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올해 160회 걸친 브라이트 운동을 통해 농어촌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증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광주 서구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찾아 헌혈증 116장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헌혈증은 공사의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소아암 환아의 수혈 비용 감면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헌혈증 기부 외에도 전남 나주 이화 영화원을 찾아 아동 숙사 개축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적극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가 발생할 때 적정한 언론 대응 등이 필요하죠. 대응 방안과 홍보 업무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0일 본사 무궁화 2실에서 홍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교육은 언론 대응 능력 향상과 공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확충에 관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첫 강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여정국 광주 사무소장을 초청해 언론 취재 대응 및 분쟁 해결 방안을 듣고 이어 김진경 소셜미디어 전문 강사를 통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보고서 작성법과 카드뉴스 등을 셀프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 후에는 고객 지향형 홍보 콘텐츠 추진 등 우리 공사의 홍보 방향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세종시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40개 농업 관련 단체들이 주관한 제23회 농업인의 날의 행사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과 세종 호수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슬로건은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로 지난 8월 실시된 공모전을 통해 72년생 권옥화 씨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사는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이외에도 가래떡 나눔 행사, 농촌 경관 사진전 입상작 전시, 청년 한식당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체험 부스를 열어 일반 시민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계 분야 리더들이 모여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9일 전북 새만금 삼삼센터에서 기후변화센터 및 리더십 아카데미 초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 등 주요 회원과 우리공사 강병문 기반조성이사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리더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하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공사는 새만금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해외 에너지 개발 분야와 관련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본사 무궁화 2실에서 해외 에너지 개발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해외 사업처에서는 미얀마 태양광 이용 지하수 관계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처에서는 ODA 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측에서는 미활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연료화를 위한 반탄화 기술 개발 사업과 CO2 포집 기술이 융합된 농촌 바이오가스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보유 기술과 경험 공유를 통해 해외 사업 협력 모델 구축 마련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인지도를 보여주는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공사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영향과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매우 긍정이 73.6%, 다소 긍정이 23.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영향이 94.1%로 청탁금지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72.7%, 다소 긍정, 별로 그렇지 않다가 19.7%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92.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무에서는 청탁이 있을 거다라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감사실은 분야별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의 청탁 관행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시행 전 부정 청탁 관행이 있는지 응답 결과 잘 모르겠다가 54.9%였는데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차트를 보시면요. 인사 16.9%, 계약 13.6%, 공사관리 7.7%, 농지은행 3.6%, 사용허가 1.9%, 예산 편성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청탁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행 후에 공사 내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매우 긍정이 47.6%, 다소 긍정이 36.1%로 긍정 답변이 83.8%였는데요. 이 역시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지은행과 사용허가, 예산 편성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7%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사, 계약, 공사관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부정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10% 이상이었습니다. 변화 체감도는 어땠을까요? 청탁관행 개선 22.5%, 접대 문화 개선 20.1%, 가불관계 개선 16.3%, 더치페이 일상화 14%, 예산 투명성 증대와 연고주의 개선이 각각 13%, 잘 모르겠다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에 대한 순기능적인 면에 대해 직원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지만 인사, 계약, 공사관리 분야는 일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공사에서는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전용 게시판에 최신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듭되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오늘의 KRC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보는 사보입니다. 흑사랑 물사랑 11월호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사의 9개 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아껴둔 맛집들을 이번 호부터 소개합니다. 촌스런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기분 좋고 맛 좋은 식도락 여행. 이번에는 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있는데요. 광주 월곡시장에 있는 하남수산에서 참돔 유비끼를 맛봤습니다. 전라도 맛집은 11월호 11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맛집 탐방에 참고하세요. 출산 후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정주권 개발 사업을 맡았고 관공서에 갈 때마다 을의 음료수 정도는 준비해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타겟 인센티브 제도 중 청렴 콘텐츠 공모 부문 수상작 빈손 문화의 한 부분을 발췌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은 1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소식뿐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것들도 전하는 우리공사 사보는 전자서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